에너지 사용을 최대로 줄이면서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제로 에너지 주택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을 살리는 건 물론이고 전기 요금까지 줄여줘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제로 에너지 주택을 연구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로 줄이는 제로 에너지 주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네. 네, 일단 우리가 사는 그 주택에서는 예. 냉난방 에너지를 위해서 그 보일러나 에어컨들을 사용하게 그렇죠. 되는데, 또한 그 조명이나 가전기기에도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네. 화석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를 이제 주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3단계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창이나 벽체를 고단열화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또 LED 조명이라든가 열회수 환기 시스템, 또 고효율 보일러와 같이 효율이 높은 설비 기기를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이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거의 제로께 가깝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에너지를 막고 또 이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제로 에너지 주택의 골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럼 궁금한 게 기존 주택에서는 어디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네, 주택에서는 이제 보통 그 난방 에너지 비용이 약 연간 약 70만 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0만 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더 정도 드네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손실되는 부위는 창입니다. 예. 벽체에 비해서 약 6배 정도로 취약한 부위라서 창을 이제 고단열화하거나 고기밀화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고단열 로이 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로이 유리로 구성된 3중창이나 4중창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창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단열 효과가 예. 있게 되죠. 그러니까 창만 바꿔도 에너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박사님께서 개발한 그런 기술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주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과 관련된 네. 기술들인데, 브라인드가 내장된 그 고성능 이중 창호 시스템. 이것은 이제 겨울에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이제 태양열을 차단해서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다음에는 외단열 시스템이 있는데, 구조체 외측으로 단열 패널을 이제 설치를 해서 열이 손실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액티브 시스템으로서 환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같은 것들 이제 개발해서 네. 실용화하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술 개발을 하신 세 가지 기술들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술들 실제로 설치한 그런 주택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이 됐나요? 네. 그 브라인드 내장이 된 그 창호 시스템은 개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예. 실제 현장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 한 20-30%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 있습니다. 또한 요 같은 시스템은 이제 그 기존 주택에도 기존 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 유리나 창만 덧대는 방법으로 시공한 것이 가능해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결로, 소음 저감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냉난방만큼이나 중요한 게 요새 실내 환기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저는 환기를 한다고 하면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에너지 손실을 좀 늘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 최근에는 단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환기 에너지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을 통해서 환기를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외부로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환기를 하면서 그 밖으로 손실되는 공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요. 시스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네, 열회수 환기 시스템은 외부로 나가는 공기를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와 이제 열 교환 장치를 이용해서 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은 외기 온도가 0도일 경우에 네.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한 18도 정도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스마트 환기 시스템에도 적용되는 그런 기술인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기존 환기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 새로 짓는 그 아파트에는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치를 키면 그 팬이 가동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네.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거주자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환기 시스템은 소음이 거의 없고 또 환기를 위한 그 냉난방 에너지도 약 80%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거실이나 안방, 침실, 원하는 공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환기를 하는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스마트 환기 시스템으로 뭐 미세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소음도 크지 않다고 하니까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각각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롤러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실내 공간의 그 미세먼지나 CO2 등 오염물질을 감지를 해서 환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러입니다. 예. 그래서 센싱 기능이나 제어 기능을 일체화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내에서 이동해서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폰과도 연동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또 거실이나 방별로 필요한 공간에 자동으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 앱을 이제 누르는 경우에 일산에 있는 주택 거실에 환기가 작동이 되고 실내 공기 상태도 네.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네요. 네네, 스마트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제로 에너지 주택의 핵심 기술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미 개발이 돼 있음에도 실제로 많은 주택에서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연간 소비되는 그 비용이 약 한 150만 원,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초기 건축 비용이 약 한 20%에서 30% 정도 그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보급 확대를 통해서 네. 초기 비용을 한 10%대 정도로 낮추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이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스마트 기술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낮아지고요. 예. 제로 에너지 기술과 융합을 해서 스마트 하우스를 개발해서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연구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택 내에서 환기 시스템을 비롯해서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 히터 등 이제 많은 가전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러한 그 가전기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컨만 하더라도 집안에 아마 10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일단 예. 하나로 만약에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예. 경제적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해서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예. 또한 쾌적하고 또 주거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집이 더 이상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이상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제로 에너지 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민피플 시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